물건 끼워 팔기식인가요? 이제 권한이 없는, 즉 임명장을 줄 수도 없고 지명권도 없는 대통령 선출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해서는 자신이 지명해버린다. 헌법 무시를 넘어서 이제는 헌법 모독의 수준에 이르렀다. 헌법 무시를 넘어서 이제는 헌법 모독의 수준에 이르렀다. 그래서 월권적인 위헌행위이고요. 제가 소속되어 있는 헌법 학자 회의에서는 이것을 왜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 대행이 이때까지 위헌행위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마녀 후보에 대해서 석 달 넘게 임명장을 안 줬다든지 그런 이후에 이번에 또 권한 없는 그러한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지명권 등을 행사하려 하기 때문에 헌법 무시를 넘어서 이제는 헌법 모독의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무자격자라고 할 수 있죠. 예. 특히 뭐 내란 방조의 혐의를 받고 지금 수사를 받고 있다든지 혹은 왜 그 계엄 해제가 되고 난 직후에 네. 안가에 모여가지고 모임을 가졌고 그 직후에 또 본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바꿔버리죠. 예. 그게 이제 증거인멸의 혐의도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5조에 보면 대선과 관련해서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한 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헌법재판관이 될 수 없게 규정하고 있어요. 지금 대선이 있은 지 3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 규정에도 저촉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규정에 의해서 지금 헌법재판관으로서는 무자격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무자격자를 대통령 권한 대행이 이제 권한 없이 헌법재판관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고 임명하려 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위헌이고 위법한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권한 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이나 법률의 명문의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학설의 통설인 현상유지설이라는 것이 메우고 있습니다. 현상유지설은 이제 국민의 직접 선거로 뽑히지 않은 임명직 공무원이었다가 잠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권한 대행은 이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적극적 인사권이나 이런 것은 행사할 수 없고 현상유지적이고 소극적인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현상유지설입니다. 헌법학계의 통설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통설에 따라서 황교안 권한대행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됐을 때 권한 대행을 하면서 그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파면 선고 직전에 박한철 헌재 소장이 대통령 임명 몫이었는데 임기가 다 돼가지고 퇴임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9명의 헌법재판관으로 선고를 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는 이제 후임 헌법재판관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이 황교안 권한대행도 그때 그거는 나의 권한을 넘어선다. 이건 권한대행의 권한 바뀌다라고 하면서 임명 안 했고요. 그 후에도 이제 새로운 대선을 통해서 새 대통령이 뽑혀지기 전에도 대법원장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 후임은 뽑아줬어요. 그렇지만 대통령 지명 및 임명 몫의 헌법재판관 후임은 여전히 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그 마녀 후보를 임명 안 한 그러한 그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헌재가 판시했고 또 마녀 후보뿐만이 아니라 국회가 선출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해서 임명장을 교부하지 않은 그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앞에 왜 3명 다 임명장을 안 줬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분명히 그거는 이제 헌법 의무 위반이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지명해서 임명하는 3명의 헌법재판관 몫은 실질적 임명권이라는 거죠. 대통령이 후보를 물색해가지고 직접 임명하니까. 그에 비해서 대법원장이 지명하거나 국회가 선출한 3명의 헌법재판관, 그러니까 3명, 6명이죠. 에 대한 대통령 임명장 부여는 형식적 임명권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다. 완전히 다른 거고. 예. 그런데 우리 한덕수 권한대행은 거꾸로 했어요. 그러니까 헌법적 의무가 있는 국회 선출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한테는 석 달 넘게 임명장을 안 주다가 지난 8일 날 억지로 임명장을 주면서 이번에는 또 물건 끼워 팔기식인가요?
이제 권한이 없는, 즉 임명장을 줄 수도 없고 지명권도 없는 대통령 선출 목세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해서는 자신이 지명해 버린다.